안녕하세요. 지금 오늘은 두 번째 특강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대도수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죠. 이제 두 번째는 그 평균 값에 대한 강의를 시작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해석은 지난번에 기초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어떠한 유형이다라는 거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 유형만 이해를 하면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상대도수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평균 문제 그리고 약간 생소한 용어가 있어요. 중앙값, 그 다음에 최빈값 이런 생소한 용어들이 있는데 이러한 생소한 용어가 어떤 식으로 문제에 나왔을 때 풀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평균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평균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고등학교, 중학교 뭐 이런 학교 다닐 때 항상 했던 그 점수 평균 내는 거 있잖아요. 다 더해서 어떤 과목이다. 그러면 과목수로 나누고, 그 다음에 뭐 인원이다. 그럼 인원수로 나누고, 그랬을 때 평균이 나온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자료 해석 문제에서 평균에 대한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원수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1번 문제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A반이랑 B반이랑 봉사 활동 시간의 평균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봉사활동 시간의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자료 해석을 잘 안 해본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 옆에 나와 있는 봉사활동 평균 시간 8, 그쵸? 그 다음에 B반은 6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 이거 평균 구하는 거니까 그냥 8 더하기 6은 14. 그리고 A반, B반 반이 두 개죠. 예, 두 개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2로 나누면 평균은 7점이구나 라고 해서 정답을 이렇게 4번이라고 체크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자료 해석을 안 해본 친구들은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가장 큰 핵심은 인원수가 다르죠. 자, A반은 20명을 대상으로 평균을 낸 게 8이고요. 그 다음에 B반은 30명을 인원을 기준으로 평균을 낸 게 6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인원으로 평균을 냈던 부분을 가지고 강제로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평균 문제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항상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인원수예요. 인원수. 인원수만 체크를 하면 모든 문제가 편해집니다. 한마디로 만약에 여기가 20명이 아니라 30명이었다면 여기 인원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8 더하기 6은 14, 나누기 2는 7.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예요. 인원수가 동일하다면. 근데 지금 저희는 인원수가 동일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 평균 봉사활동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전체 전체 봉사활동 시간을 구해야 돼요. 이거를 구하면은 답이 구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로 A반 같은 경우는 A반은 인원이 20명이고요. 요 20명에 대한 평균 봉사활동이 8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봉사활동 시간은 160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B반은 자, 30명의 평균이 6명이라고 했으니까 180시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전체 봉사활동 시간은 340시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이렇게 A반, B반 통이니까 50명이죠. 그래서 얘를 50으로 나눠주면 0은 약분되고 얘를
소수점으로 나타내 주면은 6.8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아니라 3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평균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원수입니다. 인원수. 그래서 요 인원수에 대한 것만 한번 체크하시고 인원수가 동일하다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평균 시간을 가지고 그냥 평균을 내면 되지만 인원수가 동일하지 않다면 요 밑에 방법으로 해서 총 어떤 수를 구해서 전체 인원수로 나눠주면은 평균 문제는 틀리지가 않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는 이런 유형들의 문제들이 잘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떤 기업 평가 점수가 455점이래요. 어디가요? A 회사가. 그쵸? 기준점이에요. 자, 이거를 뭐냐면 지금 문제에서 기준점을 잡아줬어요. 기준점. 그쵸? 네, 기준점을 잡아줬고 요 밑에 나와 있는 표는 A를 기준으로 자, A 기준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나타낸 거예요. 한마디로 B는 A보다 455점보다 180점이 낮고요. C는 45점이 높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각 기업의 증감을 나타냈는데 기준은 어디라고요? A라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A 회사를 포함한 8개 평균 기업 평가 점수를 구하여라. 한마디로 이 8개 회사의 평균점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자료 해석을 많이 하지 않은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455점보다 마이너스 180점이니까 455에서 180을 뺀 거를 여기에다가 적습니다. 그리고 P 같은 경우도 455에서 45를 더한 값을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하고, 그쵸? 다 더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A 회사의 수도 더해서 어떤 수가 나오면 얘를 8로 나누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할 거예요. 자료 해석을 안 해본 친구들은. 근데 이렇게 하면 틀린 건 아닌데 어떤 게 문제일까요? 자료 해석은 20문제를 25분 동안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를 많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그렇게 원론적인 방법으로 계속 풀다 보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겠죠.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한 번 더해 놓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세 개가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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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네 개가 있어요. 마이너스는 세 개가 있고요. 플러스는 네 개가 있어요. 그 값을 다 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값을 플러스에 대한 값을 더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대한 값을 더해서 총수를 먼저 적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92가 나올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한마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음수, 나와 있는 숫자랑 여기에 나와 있는 플러스 나와 있는 걸 더해주면은 총 나오는 게 마이너스 92가 나옵니다. 92. 그래서 여기에 지금 기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있죠. 그래서 얘를 7로 나눠주면 그죠? 7로 나눠주면은 7이 아니구나. A가 있네요. 그쵸? A. 자, A가 있어요. 그래서 A 회사까지 하면 8개 회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8로 나눠줘야 되겠죠. 8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1.5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1.5.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평균보다, 그죠? 평균보다
마이너스 11.5점이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서 평균은 뭘로 잡았나요? A 회사인 455점을 평균으로 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전체의 평균 값은 455인 중심에서 마이너스 11.5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를 계산하면 음 11.5점이니까 빼주면 443.5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어떠한 기준점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문제들은 원래 점수를 구하는 것보다는 음수와 양수를 각각 구해서 그 두 개의 수를 더한 값을 가지고 전체인 기업 수, 그렇죠? 어떤 전체인 회사 수 이걸로 나눠주면은 평균 대비 플러스 몇 점인지 아니면 마이너스 몇 점인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은 수가 커지는 것보다는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옳지 않은 방법으로 풀었을 경우에는 수가 막 몇 천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를 또 나누는 데 있어서 틀릴 수가 있어요. 수가 너무 많이 나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틀릴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식으로 수를 최소한 작게 만들어주는 연습을 하는 게 이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기준점을 가지고 이 기준점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렇게 나와 있는 표 같은 경우는 원래 점수를 구하지 마시고 이렇게 음수는 음수끼리 양수는 양수끼리 더해서 원래 나와 있는 기업의 숫자 8개로 나눠줘서 평균에서 나온 값을 대입해 주면은 이렇게 문제를 쉽게 큰 계산 없이 풀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푼다는 것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는 똑같은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나 다만 나와 있는 거고 원래 노란색 숫자도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근데 요거를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죠.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총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세 개를 더해서 총점에서 빼주면 140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요거랑 얘를 더한 값을 320에서 빼주면 75가 나오고 여기를 더한 값을 315에서 빼주면 또 7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나다 이렇게 빈칸이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먼저 빈칸을 채우는 연습을 항상 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빈칸을 이렇게 채웠다 가정하고요. 3번 문제를 보면 가나의 각각 평균을 구한 것으로 옳은 것은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건 뭐예요? 가의 평균 그리고 나의 평균을 원하는 거죠. 가의 평균은 자 가의 점수가 140이에요. 그렇죠? 140. 근데 가의 인원은 해당되는 국어 A반 남학생의 인원 몇 명인가요? 20명이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2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7. 근데 가의 평균이 7인 건 2번밖에 없으니까 이게 만약 실제 시험에 나왔다면 나를 굳이 구하지 않아도 정답이 2번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7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나도 한번 구해보면 나 같은 경우는 75이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건 영어의 남학생이에요. B반 남학생. 그러면 남학생 수는 15명이죠. 그래서 75를 15로 나누면 5가 되죠. 그래서 여기도 5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같은 경우가 아까 1번 문제에서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평균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원수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여기에서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 문제는 표로부터 얻을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거를 고르는 겁니다. 옳은 거. 그러면 먼저 기억부터 보면 수학 과목의 경우 B반 학생의 평균이 A반 평균보다 높다. 자, 결론은 B가 A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한번 볼까요? 자, B반 학생의 평균 어디인가요? 수학이에요. 수학. 그러면 수학 같은 경우는 B반이 이렇게 묶여 있고요. 그다음 A반은 이렇게 묶여 있는데 제가 아까 항상 뭘 먼저 보라고 그랬어요?
평균 문제는 인원, 그쵸? 인원. 자, A반 인원을 봤더니 30명이고 B반 인원을 봤더니 30명이네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나와 있는 수의 평균을 구할 필요 없이 총점을 가지고 크고 작음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A반의 총점은 150이고요. B반의 총점은 165예요. 그럼 인원수가 같기 때문에 결국은 얘도 30으로 나눠야 되고 얘도 30으로 나눠야 되는데 굳이 나눌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인원수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큰 B반이 당연히 A반보다 큰 수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옳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인원을 기준으로 풀면 된다. 그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니은 같은 경우는 전체 남학생의 제가 요거는 좀 지울게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해야 되는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전체 남학생 그러면 요거예요. 남학생 20명, 남학생 15명. 그쵸? 전체 남학생의 일단 국어 평균이네요. 국어 평균. 국어 평균. 그럼 국어는 140점 그리고 90. 그럼 합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230. 요 남학생 인원은 35로 나눠주는 거죠. 요게 남학생. 그 다음에 전체 여학생. 여학생은 요렇게 10명, 15명. 그쵸? 그럼 25명이 되네요. 여학생의 국어 평균 똑같아요. 그러면 65 그리고 90. 그러면 여학생 같은 경우는 155인데 전체 인원이 25명입니다. 요게 여학생. 이렇게 해서 점수를 내면 남학생이 6.5, 여학생이 6.2가 나와요. 그러면 전체 남학생이 전체 여학생보다 국어 평균이 낮다라고 돼 있는데 남학생이 6.5로 더 높죠. 그러니까 니은은 잘못된 얘기겠죠. 그래서 정답이 아니겠죠. 니은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디귿 같은 경우도 볼 수 있겠죠. 전체 여학생의 영어 평균. 이것도 제가 지울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표를 지우고 시작할게요. 전체 여학생의 영어 평균이니까 여학생은 이렇게 25명, 그쵸? 영어는 55, 90.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써보면 145를 25로 나눠주는 게 여학생, 그쵸? 그리고 또 전체 여학생의 얘는 영어라고 써놔야 되겠네요. 어차피 둘 다 전체 여학생이니까. 그리고 전체 여학생의 수학 평균은 50, 그리고 75. 그쵸? 그러면 여기는 75, 그리고 똑같이 25로 나눠주는 게 수.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가 아니네요. 자, 제가 여기 착각을 했습니다. 125점이죠. 75하고 50을 더해야 됩니다. 이렇게 수학. 그러면 125.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인원이 똑같아요. 이렇게 25, 25.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5.8이냐 5냐를 구해주지 않아도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인원이 똑같으면 요 점수를 가지고 증감을 그냥 보면 되잖아요. 145가 125보다 커요. 근데 여기서는 전체 여학생의 평균이 전체 여학생의 수학 평균보다 높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요 인원을 비교해서 평균을 이렇게 5.8, 5까지 구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썼으니까 그거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정답은 이미 나왔죠. 기억이랑 디귿.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마지막 니을 같은 경우는 나는 다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나랑 다는 값이 같죠. 아까 미리 계산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의 정답을 하나씩 하나씩 계산을 해보는 연습을 하면 평균에 대한 거는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런 부분. 자료 해석에서는 평균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주로 이런 형태로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인원을 고려하고 전체 점수를 고려하고 그리고 양쪽의 인원을 비교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양쪽의 점수를 비교하고 이런 형태로 익숙하게 연습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평균 문제인데 아까 1, 2, 3, 4번이랑 다른 유형이에요. 이거는 이런 그런 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5번 같은 경우처럼 수면 시간이 7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독서 평균 시간. 이 표는 독서량에 대한 게 나온 표인데 평균을 구하는 게 이런 문제 유형이 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80에서 100, 60에서 80, 40에서 60 이런 식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평균을 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일단 여기는 빈칸이기 때문에 0으로 간주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범위가 나와 있는 듯한 표들은 어떤 걸 활용해야 되냐면 계급값, 계급값을 활용을 해야 돼요. 계급값이라는 게 뭐예요? 이 범위의 가운데 수를 계급값이라고 합니다. 정가운데 수. 그래서 80에서 100이니까 얘는 어떻게 될까요? 계급값이 90, 얘는 70, 얘는 50, 얘는 당연히 30, 얘는 10 이렇게 되는 게 계급값이에요. 그러면 계급값을 해당 인원수랑 곱해주면 돼요. 우선은. 자, 90 곱하기 0이니까 0이 되겠죠. 그리고 70 곱하기 1이니까 70이 될 거고요. 50 곱하기 1이니까 50이 될 거고 30 곱하기 2니까 60, 마지막으로 10 곱하기 1이니까 10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다 더하면 뭐가 나올까요? 요거는 120에 70이니까 190이 되겠죠? 190. 근데 여기에 지금 곱해져 있던 숫자가 몇 명이에요? 1, 1, 2, 1. 그러면 5명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인원을 5명으로 나눠주면은 얘는 30, 어떻게 되죠? 30 하면은 8분이 되겠죠. 그렇죠? 38.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런 표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어떤 범위가 나와 있다라고 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요 범위에 대한 계급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급값을 구하시고 그리고 해당 인원과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곱해준 것들 이렇게 다 더해줍니다. 그리고 이 곱해줬던 숫자의 합, 이게 전체 총 인원이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5라고. 이 5로 나눠주면 평균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지금처럼 풀어내면 된다. 그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상대도수 문제가 잠깐 나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시간 했던 문제에서 좀 다뤘기 때문에 잘 아시죠? 득점이 5점인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상대도수는 득점이 5점인 도수는 10이에요. 그리고 전체는 100이네요. 상대도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전체분의 해당 도수라고 했죠. 그럼 얘는 그냥 100분의 10이니까 당연히 0.1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거는 쉽죠? 상대도수 구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나와 있던 문제를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그 표랑 똑같죠. 득점의 평균치는 얼마인가? 자, 여기에 0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어차피 곱해주면 0이니까 해당이 안 되고요. 이제 요렇게 나와 있는 구간을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시면 돼요. 자, 아까 계급, 범위가 나와 있는 것들은 계급값을 구했지만 얘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와 있는 득점이랑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마찬가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27 더하기 28 더하기 50 더하기 90 그쵸?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154가 되겠죠? 154 그리고 더하기 160 더하기 얘는 어떻게 되죠? 108이 되겠죠? 네, 108 더하기 50. 자, 이렇게 다 더해주는 거예요. 요거를. 이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뭘로 나눠주면 돼요? 전체 인원이 100명이니까 10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거를 답을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구하시면 아마 4번이 나올 겁니다. 6.8점. 그래서 이렇게 문제에 대한 평균값은 이렇게 구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1번부터 7번까지 해서 평균 문제에 나오는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평균 문제는 지금 7문제 안에서 나온 유형으로만 나오니까 요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평균 문제에 대해서는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잘 나오지는 않는데
예전에 자료해석 문제 간간히 나왔던 그 유형이 있어요. 뭐냐면 중앙값이라는 용어하고 그 다음에 최빈값이란 용어가 가끔씩 나오는데 이 최빈값은 그냥 누가 봐도 최빈 약간 빈도수가 많은 거겠지라고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쉬운 편인데 이 중앙값 같은 경우는 뭐랑 헷갈리냐면 지금까지 했던 평균이라는 내용이랑 헷갈려요. 그러면 평균값이랑 중앙값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골라왔어요. 그 평균값은 아까처럼 다 더해서 전체 인원으로 나눠주는 거를 평균값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앙값은 말 그대로 그냥 정말 이 중앙에 있는 수예요. 중앙. 정 가운데 있는 수. 그래서 중앙값 같은 경우는 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어, 정가운데 있는 수거든요. 정가운데 있는 수.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숫자가 몇 개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숫자가 몇 개가 있는지. 그게 무슨 뜻이냐? 만약에 1, 5, 7, 10, 그리고 15 이렇게 있다라고 보세요. 어디가 가장 중앙에 있어요? 누가 봐도 7,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앙값이 7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1, 2, 4, 6, 9, 10. 자, 이게 중앙인가요? 아니죠. 그럼 얘가 중앙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중앙값 같은 경우를 볼 때는 전체의 수가 홀수냐 아니면 짝수냐 요거에 따라서 바뀌어요. 홀수는 그냥 정말 가운데 있는 수를 고르면 돼요. 근데 짝수, 전체 수가 짝수면 4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6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4하고 6을 더해서 그냥 나눠줍니다. 2로. 그러면은 이게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4 더하기 6해서 2로 나눠주니까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앙값이 5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문제를 푼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중앙값의 개념. 평균이랑은 다른 거예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얘는 그 경의 사격 점수 중앙값을 A, 혁은이의 사격 점수 최빈값을 B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A-B의 값을 구하는 건데 먼저 경의 중앙값을 구하기 위해서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경의 1차에서 8차까지 점수를 나열을 해보면 1, 2, 그 다음에 3이 두 개가 있어요. 3, 3. 그리고 또 뭐가 있죠? 7이 있고요. 8이 있고요. 9가 있고 10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숫자가 되겠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짝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운데 있는 두 수를 더해서 2로 나눈다. 그럼 가운데 있는 두 수는 3과 7이 됩니다. 그러니까 3 더하기 7을 하면 10이고요. 그리고 2로 나누면 5가 되겠죠. 이게 바로 경애의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혁은이의 채빈값은 제일 많이 나온 숫자 3, 3, 3 제일 많이 나왔죠. 다른 거는 3보다 많이 나온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혁은이의 채빈값은 3이 됩니다. 한마디로 경애의 중앙값 5와 혁은이의 채빈값 3을 빼면 2가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 중앙값과 최빈값은 이렇게 구한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고 평균값은 다 더해서 전체 인원수를 나누는 거지만 중앙값은 말 그대로 그냥 중앙에 있는 수다. 요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렇게 평균에 대한 것만 정리를 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봤어요. 그래서 평균 문제 같은 경우는 자료 해석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은 아닌데 많이 나오게 되면 두 문제, 적게 나오면 한 문제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출제 빈도는 낮은 낮은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들에서 틀리면 고득점을 맞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균을 구하는 요령을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런 문제들에 대한 풀이 방법을 8문제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서 평균에 대한 문제 그리고 중앙값이나 최빈값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꼭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또 올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드릴 테니까 영상 시청 잘 해주시고 그리고 한 번 봐서 모르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보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제가 제작을 하는 이유는 수업을 들으면 수업 시간에 오지 않거나 그 시간이 지나가면 두 번 복습하기가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영상을 남겨놓으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 돌려보기를 해서 계속 그 부족한 부분들을 체킹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영상으로 좀 남겨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찍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어, 자료 해석에 나올 만한 유형 문제를 가지고 촬영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또 다른 강의를 업로드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영상 올리면 그때 한번 또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